산바이노 여행은 몽골 여러분과 함께 몽골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몽골 기병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몽골 기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스피드잖아요. 가볍고 빠르고 큰 원팀이 어쩌고 빅텐트가 어쩌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작은 단위로 해서 가볍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몽골 기병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실용적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실용하면 또 몽골 병사죠. 몽골 병사들은 무슨 전쟁을 나갔을 때 무슨 명분이 어쩌고 대의를 찾고 이러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실전적으로 탁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내에서 창의력이 마구 발생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 전쟁은 몽골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서하를 공격하러 갔는데 성벽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공격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탄 기마병사들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비 1000마리하고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다 주라. 그러면 내가 회군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잡아다 주니까 제비 다리에다가 불 붙은 손뭉치를 붙여가지고 또 고양이 꼬리에 손뭉치 불 붙은 걸 딱 붙여가지고 그대로 놔주니까 제비는 날아서 고양이는 뛰어서 옛날 자기 살던 대로 막 들어가가지고 성 안이 다 불타버리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이런 막 창의적인 전쟁도 나오고 하는 게 이 정말 실전적인 싸움, 이 선거판에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몽골 기병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몽골 기병 이렇게 하니까 야만인, 오랑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봅니다. 며칠 안 됐는데 바꿨어요. 고구려 기병처럼이라고. 사실은 두 개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것을 괜히 이렇게 좀 바꾼 거예요. 칭기스칸은 1162년생이에요. 그래서 왕건보다 285살이나 어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역사적으로 자기 신화를 보더라도 8대조 할머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8대조라고 하는 건 2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건 태어날 시절 정도부터가 신화가 시작되는데, 몽골족들이 발해의 유민설이 가장 강합니다. 발해가 멸망을 했을 때 약 20만 명 정도는 고려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그 뒤로 200년 뒤에 몽골족이 칭기스칸이 태어나는 거죠. 발해 유민들이 이동을 했다는 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칭기스칸의 어머니를 빼앗겼던 부족, 그래서 칭기스칸의 부인을 빼앗아간 부족, 이 부족 이름이 메르키트입니다. 메르키트는 메르겐들이라는 뜻이에요. 들, 복수형. 그 메르겐이라는 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주몽이라고 알고 있죠. 활을 잘 쏘는 사람. 그 메르키트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활을 쏴가지고 사냥을 해서 살던 유목민 중에서도 사냥을 하는 유목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명사수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고두리 화살이라고 하는 앞이 날카롭지 않고 둥근 나무로 되어 있는 둥근 걸 가지고 있는 화살을 쏩니다. 고두리 화살을. 그래서 동물을 맞춰가지고 기절시켜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이제 물물교환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몽골 사람들이 솔롱고스라고 부르는데, 이 솔롱고스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아주 팽배합니다. 50대 50입니다. 하나는 몽골 말로 무지개를 부르는 이름이 솔롱고예요. 그러니까 솔롱고에서 솔롱고스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주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하나는 하얀 족제비를 솔롱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족제비를 잡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솔롱고스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메르키트족, 주몽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름에 있는 그 메르키트족과
우리의 솔롱고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아주 비슷하죠. 또 하나가 그 메르키트는 삼성 메르키트라고 해서 세 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인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코리족입니다. 코리족. 이 코리족의 여인이 칭기스칸의 둘째 부인이 되는데 이름이 홀릉이라고 하는, 칭기스칸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여인이 홀릉입니다. 야생 당나귀를 뜻하는 그 홀릉이 코리족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펠리오라는 학자가 고려의 공주다라고 이제 아주 대놓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코리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는 북부여라고 알고 있는 그 부여의 위쪽에 있는 고리족입니다. 고리족이라는 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여의 아래쪽에 고구려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리입니다. 고려가 아니고 고리인 거고, 1716년에 나온 강의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자기 국어 사전인 거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름다울 여자를 나라 이름으로 읽을 때는 리자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고려가 아니고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 있어요. 뭐 고리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고려 시절에 옛날에 이런 말을 할 때 고리적에라고 말을 하죠. 혹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남아 있는 말인데 이 고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혹은 고구려의 후예가 발해니까 그 발해의 후예로서 몽골족이 적어도 몽골족 중에 한 파인 메르키트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 기병과 고구려 기병은 같은 거죠.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몽골의 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옷, 몽골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몽골 옷과 몽골 델과 이 고구려 델을 보면, 고구려의 마고자를 보면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몽골 델 혹은 우리의 한복 이런 건 옷고름을 어느 쪽으로 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이쪽에다가 맵니다. 오른쪽에 매듭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맨다 그래서 우임이라 그러죠. 그런데 공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발좌임이라고. 우리가 말이야 오랑캐에게 점령을 당했더라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왼쪽으로 옷고름을 맬 뻔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공자 말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랑캐를 상징하는 건 좌임입니다. 왼쪽으로 묶는 거예요. 활을 쏘는 민족들, 활을 쏠 때 이 옷고름이 풀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왼쪽으로 했다 그럽니다. 이 북방 유목민들의 전통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 다 왼쪽으로 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매는 방식이었던 거죠. 공자가 말한 오랑캐, 동이족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더 오랑캐인 몽골, 북적들, 이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맸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복이 우임으로 오게 되는 건 통일신라 시대 때입니다. 이제 통일신라는 당나라하고 교류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당은 지금의 미제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했던 세계의 표준이죠. 그러니까 양복이 들어오듯이 당나라의 복식이 들어오면서 우임으로 변했다는 것이 이제 한국 의복사의 정설이고요. 당시의 북방 민족들, 그러니까 고구려는 사라졌으니까 좌임만 하고 사라진 거고, 발해를 거쳐 몽골로 갔을 때 그들은 원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제 13세기, 14세기 때 함께 중국과 함께 살면서 이게 다시 좌임이 우임으로 가는 거죠. 그때까지 오랑캐들, 좌임하던 오랑캐들은 이제 없어지고 우임하는 지금의 델도 우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의복이 변해가는데 고구려의 복장과 몽골의 복장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오랑캐라고 통칭되었던 하나의 민족, 하나의 습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몽골의 뿌리를 찾아서인지 이재명의 몽골 기병, 고구려 기병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횡무진,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